왔어? 그럼 문 닫고 편하게 앉아. 오늘 괴톡방에 올라온 이야기는 긴 손가락 아저씨야. 자, 그럼 시작할게. 내가 10살이었을 때였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반년쯤 지나고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됐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할머니도 엄청 외로우셨던 것 같아. 큰 집에 혼자 남아서 슬픔이랑 추억만 붙잡고 지내셨으니까. 엄마는 처음엔 좀 반대했지만 결국 할머니를 모시기로 했어. 나? 당연히 대찬성이었지. 우리 할머니는 시끌벅적하고 유쾌한 사람이었거든. 항상 주머니에는 사탕이 가득 들어있었고 나만 보면 슬쩍 두세 개씩 쥐어주셨지. 내가 혼나면 제일 먼저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항상 할머니였고, 근데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건 바로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였어. 할머니는 정말 별의별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어. 2차 세계대전 때 어린 시절 이야기, 전쟁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남쪽 해안가에서 친구들이랑 뛰어놀던 이야기, 웃긴 이야기, 슬픈 이야기, 모험담까지.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건 무서운 이야기였어. 할머니는 젊었을 때 심령술 같은 걸 꽤 믿었다고 했어. 타로카드도 보고 점도 보고 그런 것들 말이야. 대부분은 듣고 나서 피식 웃고 잊어버렸는데 몇몇 이야기는 진짜 소름이 돋았어. 뭐 그때 난 겨우 10살이었으니까. 게다가 우리 할머니는 이야기를 진짜 실감나게 하는 사람이었거든. 내 방 불을 싹 끄고 커튼 사이로 달빛만 희미하게 들어오는 상태를 만든 다음 침대 위로 슬금슬금 다가오셨어. 얼굴에 주름이 다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입에서 사탕 냄새가 날 정도로 가까이, 그리고 새파란 눈으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지. 그 이야기들 때문에 악몽도 꽤 많이 꿨던 것 같아. 근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이야기는 딱 하나뿐이야. 절대 잊히지 않는 이야기. 샤워실, 그리고 긴 손가락 아저씨 이야기.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내가 왜 그렇게 목욕을 오래 하냐고 할머니한테 물어봤을 때였어. 할머니는 목욕을 정말 좋아하셨거든. 촛불도 켜고 향도 피우고 물이 식을 때까지 욕조 안에서 흥얼거리며 몇 시간이고 계셨어. 엄마는 그걸 엄청 답답해했지만 내가 이유를 묻자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 목욕탕만큼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이거든. 그리고 침대 위에서 내 쪽으로 몸을 더 가까이 기울이며 말씀하셨지. 나 같은 사람들은 말이야,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예민한 사람들은 꼭 욕조에서 목욕해야 해. 잠깐 말을 멈추더니 작게 덧붙였어. 샤워는 너무 위험하거든. 난 바로 알았지. 아, 오늘도 무서운 이야기 하는 날이구나. 괜히 기대돼서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어. 왜 위험한데 할머니?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 창밖을 한번 바라보더니 눈만 슬쩍 나를 향했지. 일부러 뜸을 들이는 거였어. 내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는 게 느껴졌어. 잠시 후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 눈을 감으면, 샤워하다가 눈을 10초 이상 감으면 위험해. 학교에서 술래잡기 같은 거 하지? 술래가 뒤돌아 있는 동안 다른 애들이 몰래 다가가는 게임. 난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도 따라 끄덕였어. 바로 그거야. 샤워하면서 눈을 감고 있으면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무슨 말이야? 그때 긴 손가락 아저씨가 다가오는 거란다. 순간 등골이 싸해졌어. 긴 손가락 아저씨가 누구야? 할머니는 괜히 말했나 싶은 표정으로 한숨을 쉬더니 목소리를 훨씬 낮췄어.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 어떤 사람들은 사람 몸에서 나는 열기랑 냄새를 따라오는 괴물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짙은 수증기를 타고 이 세상으로 넘어오는 악마라고도 하지. 근데 아무도 확실히는 몰라. 왜?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아서 이야기하지 못했거든. 난 침을 꿀꺽 삼켰어.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규칙만 지키면 괜찮으니까. 규칙? 샤워할 땐 눈을 오래 감지 마. 5초 정도는 괜찮아. 10초도 아슬아슬하지만 아직은 괜찮지. 근데 그보다 오래 감고 있으면 방 안에 뭔가가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 누군가 널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만약 15초를 넘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소리도 들릴 거야. 할머니는 내 귀 가까이 얼굴을 가져오더니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손가락 소리, 샤워부스 유리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아주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셨어. 혹시라도 그 소리가 들리면 나랑 약속 하나만 해줄래?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눈을 뜨지 마. 그날 밤은 거의 한숨도 못 잤어. 눈을 감고 잠들려고만 하면 자꾸 우리 집 창문에 누군가 얼굴을 바짝 붙이고 날 들여다보고 있는 상상이 떠올랐거든. 겨우 잠이 들었을 땐 악몽을 꿨어. 그것도 아주 끔찍한 악몽. 그런 꿈을 일주일 내내 꿨던 것 같아. 어둠 속에서 눈동자만 둥둥 떠다니며 나를 바라보는 꿈. 그리고 길쭉한 손가락이 천천히 다가와 내 피부를 만지는 꿈. 껴있는 동안도 별반 다르진 않았어. 특히 샤워할 때가 제일 심했지.
그때부터 할머니 이야기가 진짜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거든.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감던 눈을 이제는 도저히 오래 감을 수가 없었어. 뜨거운 물을 맞으며 샴푸를 하고 있다가도 눈을 감는 순간 할머니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들리는 거야. 5초는 괜찮아. 10초도 아직은 괜찮지. 하지만 그보다 오래 감으면 난 허겁지겁 머리를 문질렀어. 턱으로 샴푸 거품이 줄줄 흘러내렸고 5초를 세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정확히는 아닌데 그거랑 정말 비슷한 압박감. 손은 점점 더 빨라졌고 거품은 빨리 씻어내야겠고 눈을 감고 있으니 새빨갛게 번지는 어둠과 물소리가 귀를 꽉 채웠어. 마치 누군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은 정적. 비명이 터지기 직전의 침묵 같은 느낌. 시간은 왜 그렇게 안 가는지 결국 못 참고 눈을 떠버리는 날도 많았어. 아직 샴푸도 다 안 씻겼는데 말이야. 그래서 눈이 따갑게 따끔거릴 때도 있었지. 하지만 다시 눈을 감기 전엔 난 꼭 한 번씩 김이 잔뜩 낀 샤워부스 유리 너머를 확인했어. 정말 나 혼자 있는지 말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도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 어느 날 밤 내가 악몽을 꾸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방으로 들어오셨거든.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난 결국 전부 말해버렸어.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긴 손가락 아저씨 이야기까지. 얘기를 들은 엄마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 내가 크게 잘못했을 때 짓던 그 표정, 눈을 크게 뜨고 화를 참는 얼굴. 근데 이번에는 화난 대상이 내가 아니었어. 할머니였지. 우리 부모님 방은 내 방 바로 옆이었어. 가끔 벽에 귀를 대면 두 분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리곤 했지. 근데 그날 밤은 달랐어. 엄마가 내 방에서 나간 뒤 속삭이는 소리가 아니라 거의 싸우는 소리가 들렸거든. 엄마 목소리가 벽 너머로 선명하게 들렸어. 당신 엄마가 이번엔 애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빠는 뭐라고 대답했는데 잘 안 들렸어. 그러자 엄마가 거의 이를 갈면서 말했어. 샤워하다 눈 감으면 괴물이 잡아간다고 했대. 괴물이라고. 애가 일주일째 악몽을 꾸고 있잖아. 내일 아침 되자마자 당신이 가서 이야기해. 안 그러면 내가 직접 할 거야. 다음날 밤 할머니가 다시 내 방으로 오셨어.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어. 무서운 이야기도 재밌는 이야기도. 그냥 침대 끝에 앉아서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만 계셨어. 창밖 달빛이 할머니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지. 한참 후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 너도 알지? 난 절대 너한테 나쁜 일이 생기게 두지 않아. 난 고개를 끄덕였어. 알아요. 절대 다치게도 안 할 거야. 난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 할머니도 살짝 웃으셨어. 그래, 그거면 됐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 내가 밤마다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널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다.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주려고, 널 지켜주려고. 하지만 이번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내가 너무 심했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 근데 10살짜리였던 나도 알 수 있었어. 그 미소는 눈까지는 웃고 있지 않았다는 걸. 잠시 후 할머니가 다시 웃으며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자. 긴 손가락 아저씨 이야기 있잖니? 내가 혼내줄게. 다시는 너한테 얼씬도 못하게 나랑 한 번 마주치면 도망갈 거야. 달빛을 받은 할머니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난 조용히 한 번 고개를 끄덕였어. 결국 내가 할머니를 발견했어. 정확히 언제 일이 벌어진 건지는 모르겠어. 아마 그날 밤 할머니가 절대 너를 다치게 두지 않겠다고 말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거야. 그날 새벽 난 악몽 때문에 일찍 깼어. 그리고 동시에 하는 둔탁한 소리를 들었지. 난 벌떡 일어나 침대에 앉았어. 방 안은 조용했고 부모님 방 쪽에서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근데 집 전체가 완전히 조용한 건 아니었어. 문 너머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샤워기 소리였어. 난 그대로 침대에서 뛰어내려 복도를 달렸어. 이유도 모르겠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거든. 욕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쾅쾅쾅 두드렸어. 할머니! 할머니! 계속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 점점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차오르기 시작했어. 마치 차가운 우물물처럼 속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느낌. 난 계속 문을 두드렸고 그때 뒤쪽에서 부모님이 깨어나는 소리도 들렸어. 발소리, 당황한 목소리. 근데 그보다 먼저 난 무의식적으로 문손잡이를 잡아 돌렸어. 그리고 문이 열렸어. 뜨거운 김이 확 밀려 나왔어.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때렸고 안은 수증기로 가득했지. 난 눈을 가늘게 뜨고 욕실 안을 들여다봤어. 그리고 아빠가 날 옆으로 밀쳐내기 직전, 세상이 비명과 울음과 혼란으로 뒤집히기 직전, 난 할머니를 봤어. 샤워부스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샤워물이 계속 몸 위로 떨어지고 있었고 할머니의 파란 눈은 크게 튀어나온 채 굳어 있었어. 한 손은 가슴 쪽으로 오그라들어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샤워부스 유리에 닿은 채 늘어져 있었지. 그리고 그 유리에는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 미친 듯이 긁어낸 듯한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 나중에 아빠는 심장마비였다고 말했어. 할머니가 연세도 많으셨고 갑자기 쓰러지신 거라고. 고통 없이 금방 돌아가셨을 거라고. 괴로워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근데 난 알았어. 10살짜리 애였지만 난 알았어. 그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 어른이 된 후에도 난 여전히 알아. 아내와 아이들이 왜 내가 집에서 샤워를 절대 하지 않는지 이해 못한다는 것도, 왜 모두에게 욕조 목욕만 고집하는지 원망한다는 것도, 겉으로는 맞춰주지만 사실은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내는 내가 어릴 때 할머니 시신을 본 충격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뭐 반은 맞는 말이야. 하지만 진짜 이유는 몰라. 아무도 모르지. 그리고 말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내가 10살 이후 단 한 번도 샤워를 하지 않은 이유가 시체를 봐서 트라우마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걸. 그날 구급대가 할머니 시신을 옮겨간 뒤 난 아무도 없을 때 다시 욕실로 몰래 들어갔어. 아직도 욕실은 뜨거웠고 유리에는 김이 남아 있었지. 난 할머니가 남긴 손가락 자국을 자세히 확인했어. 그리고 그 자국은 안쪽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괴이한 이야기 하나 들고 올게. 그때까지 괴톡방은 나가지 말고